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를 상대로 한 구치소 청문회가 논란 끝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긴박했던 구치소 청문회 소식을 정치부 이용한 차장 이동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청문회 막 마무리된 거로 보이는데 오늘 하루 종일 파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애초에 예정됐던 3명의 증인 안 나온다고 하면서부터 벌써 시끌시끌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6번째 청문회였는데요. 오늘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 네. 정호성 비서관을 상대로 한 그렇죠. 구치소 청문회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예상대로 이 3명은요, 오늘 오전 재판 중이다, 검찰 조사 중이다, 또는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일찌감치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10시에 지금 서울구치소 3층 대회의실에서 이 3명을 모아놓고 네. 청문회를 열려고 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국조특위위원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고요. 자, 네. 그렇다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저 사람들이 있는 수감동을 찾아가서 네. 청문회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전해진 소식들입니다만 네. 이 3사람에 대해서 결국 수감동을 찾아가서 네. 청문을 실시한 그런 오늘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이 연속이었습니다. 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청문회는 3사람을 통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이네요. 네, 원래 지난 5차 청문회에서는 네. 최순실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 그렇죠.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은 남부구치소에서 진행을 하려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효율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네. 서울구치소라고 오라고 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거부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끝내 한 군데에 앉히지 못하게 되자 결국 의원들 두 군데로 나눠서 전격 작전을 펼치듯 피의자들 찾아갔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감동을 직접 찾아서 청문을 이제 실시하기로 한 건데요. 네. 지금 서울구치소에는 최순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구치소에는 많은 의원들이 찾았습니다. 오늘 15명의 국조특위위원들이 네. 구치소 청문회에 참여를 했는데 네. 그 가운데 9명이 최순실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았고요. 네. 나머지 6명의 의원이 네. 정호성, 안종범이 있는 남부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업무 분담을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서울구치소에 이제 9명의 의원들이 찾아갔는데 1시 한 30분 정도부터 네. 이 수감동에서 청문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촬영하고자 하는 취재진들과 좀 그 서울구치소 측과 영상 취재를 허용해야 한다는 국조특위위원들 간에 좀 네.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네. 수감동 진입 전부터 그런 광경이 있었는데요. 네. 먼저 그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스케치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아니 누가 그래? 뭔 소리야? 아니 지금 뭐가 들어와. 아니 스케치 아닙니다. 의결했어요. 아 의결했다고? 뭔 소리 하는 거 지금? 누구 당신 이름 자 시작하는 거는 자, 국회 방송이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서 시작하는 거는 찍고 나오고. 거기서 스케치를 하고 오겠는데 스케치는 어허. 상당히 거칠게 몰아붙이는. 네, 황영철 의원 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네. 고성을 지르면서 굉장히 이제 신경질적인 네.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1시 반부터 이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을 상대로 한 청문회가 실시가 되어야 하는데 네. 이 국조특위위원들이 수감동에 들어가서도 네. 구치소 측과 계속 언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영상 취재를 허용해야 되느냐 네.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최순실을 상대로 한 비공개 청문회는 네. 오후 3시부터 2시간 반 동안 그렇게 진행이 진행됐군요. 되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보니까 수감동까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 휴대폰으로 네. SNS로 생중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네, 수감동 내부가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자단이 대표를 뽑아서 특위위원들과 동행을 하려 했는데 네. 그마저도 거부됐습니다. 네. 다른 특위위원들 휴대전화는 반입이 다 이제 거부됐고 네. 김성태 위원장의 휴대전화만 이제 반입이 됐는데요. 허용을 한 거군요. 네, 김 위원장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먼저 네.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 영상을 보면은 최순실 씨를 만나는 시점부터 난항을 겪었는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잠깐 보고 이야기 네, 나눠가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놓고서 10명이 지금 맡고 있어 지금. 최순실 씨 나오세요. 최순실 씨 거기 숨어있지 말고 나오세요.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그 까만 옷 입은 사람들 어디로 갔어요? 그 까만 옷 입은 사람들 왜 그러십니까?
네, 보시면 이제 네. 박영선 의원이 말하는 까마돈 입은 네, 사람들이 어떤 바로 사람들입니까? 기동 순찰대라는 원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동 순찰대가 네. 투기 의원들을 밀치는 일이 있었다고 아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또 박영선 의원은 구치소장이 최순실 씨에게 아주 쩔쩔맸다며 네. 자신이 그런 것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비선 실세의 위험을 실감했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리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용원 처장. 예. 결국 특위위원들이 뭐 옥신각신 끝에 결국 그 최순실을 접견을 하긴 했죠. 예,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네. 조금 전부터 이제 그 관련 내용들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국조특위위원들이 최순실을 이제 처음으로 만난 거고요. 네.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서울구치소 네. 수감동에 있는 면회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 최순실이 과연 국조특위위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 많은 분들이 정말 주목해서 지켜봤는데요. 네. 자, 먼저 최순실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완전히 부인한 거죠. 먼저 그 관련 목소리를 듣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춘, 우병우에 대해서 아느냐 물어봤더니 모른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김기춘, 우병우 모른다. 네. 저 한마디가 아마 최순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난 모른다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군요. 그래. 그렇습니다. 이번 김기춘, 우병우 모른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죠. 김장자 회장도 모른다. 같이 골프를 쳤다는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은 첫 재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구치소 청문회에서도 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그랬군요. 안종범 전 수석도 모른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가장 중요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에 있어서도 본인은 어떠한 아이디어도 내지 않았다라고 네. 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자, 공소장에 나타난 지금 최순실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 혐의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검찰 수사관 빨리 해야 공소장에서 공모관계로 시간이 벌써 박근혜 다 됐네. 대통령하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기소가 됐는데 본인이 인정했냐? 본인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자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를 했죠.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의 아킬레스건은 딸 정유라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있는데 이 정유라 관련된 질문만 나오면 최순실 씨가 말을 멈추고 울음을 보이면서 마스크로 눈물을 닦았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딸 정유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먼저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구속이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자조 섞인 한탄, 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울음을 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네, 그러면서 최순실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네. 박근혜 대통령보다 딸이 내 딸 정유라가 지금 더 힘들 것이다 아이고,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우리 내 딸 정유라가 지금 더 힘든 상황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순실 씨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상황인데 결국 내 딸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딸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이야기하면서 네. 정유라 씨가 자진 입국을 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자진 입국 물음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답변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 그 정유라는 지금 이대 특혜 입학 의혹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인데 네. 정유라 이화여대에 정정당당하게 뭐 특혜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 이렇게 또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된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물어봤다고 하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까? 네, 하태경 의원은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답을 또박또박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먼저 관련 멘트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그게 태블릿 PC가 아니라 노트북이었다. 네. 이거 2012년에 태블릿 PC를 처음 받고 그 다음부터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줄 모른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최 씨는 청문회에서도 태블릿 PC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을 했는데요. 이게 태블릿 PC가 아니라 노트북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최 씨는 신문과 청문회도 제대로 못 보고 저녁 7시 뉴스 정도만 본다고 말했습니다. 피팅룸 운영이나 옷값 등에 대해서도 대답을 하지 않아 불리한 듯한 이야기에는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구치소 청문회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하태경 의원이 브리핑한 내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인이 불리한 얘기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고요.
본인이 유리한 부분은 또박또박 얘기했다. 이 부분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마지막 나갈 때 악수를 했는데 혈액순환이 아주 잘 되는지 손이 아주 따뜻했다. 그리고 살이 좀 빠져서 오히려 건강해진 것 아닌가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그동안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건강상의 이유를 그동안 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등등 이 건강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조특위 위원들이 2시간 반 동안 막상 최순실을 봤더니 오히려 건강이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 살도 빠져서 건강이 좋아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순실 일가에 대한 재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최순실 씨는 독일 재산과 관련해서 독일에 굉장히 수많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순실은 독일의 재산이 한 푼도 없다라고 재산 부분과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월호 당일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 최순실은 세월호 당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2년 전 일이 기억이 나겠느냐. 이렇게 세월호 당일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도 모른다라고 일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조특위의 청문회는 일단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특검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용원 차장 그리고 이동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